오늘 청래에게 물어봐. 네, 예. 시간입니다. 인명이 묻고 청래가 답하다. 네. 예. 오늘 또 이슈가 있었어요. 그 안희정 지사의 네. 발언 있잖아요. 네. 개혁 의지만 있으면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에서 바로 연정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 요구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박정희도 노무현도 예. 뭐 같은 대한민국이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저기 얘기를 했죠. 자, 우선 안희정 지사의 연이은 이런 헛발질에 네. 대해서 같은 충청도 출신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희정 지사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 가보면 안희정 지사 인기도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에 저희 앞집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남대전 고등학교. 저는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게 있는데 요즘의 행보를 보면서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요 3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팩트, 의도,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안희정 지사는 대연정에 대해서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죠.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헌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헌 어디에도 대연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헌 위반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맞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대연정을 협의한다. 그것은 당헌에 근거하지 않는 겁니다. 일단. 네. 그래서 그 말은 팩트를 좀 체크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무엇보다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상하게 오늘 그래서 제 트위터도 날렸어요. 안희정은 제2 안철수인가. 말에 씨가 없어요. 네. 말에 씨가 없어. 그러니까 걸리는 말이 없어. 다 추상어, 관념어의 반복이고 네. 또 주장의 맥락이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적폐를 청산하자. 그러면서 어떤 때는 또 자유한국당과 또 대연정을 하자. 어떤 때는 뭐 박근혜 대통령 이 세력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분들하고 같이 뭘 하겠다. 그렇죠.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갈짓자 행보죠. 그래서 본인은 또 이게 선거 전략, 득표 전략이 아니다. 원래 내가 그렇다. 그래놓고 또 사과를 해요 또. 네. 국민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또 이런 원래는 내 진심이다. 선한 의지 이런 게 내 진심이다. 네.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아니 많이 안타깝고 지지율이 또 하락했잖아요. 네.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그래서 14.5 오늘 네. 이렇게 어느 여론조사에서 나왔던데 계속 떨어집니다. 네. 계속 떨어지고 10%대로 초반이나 이렇게 네. 더 떨어지면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14%도 사실은 절반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이 여론조사에 잡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죽하면 축구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골대로 공을 차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때 이 표현? 예, 쏙 들어와요. 쏙 들어오잖아요. 네, 쏙 들어와요. 아니 축구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공을 어느 골대를 향해서 차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네. 참나 이거 참. 같이 이게 많은 야권 지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저분이 계속 저런 바로 실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합인 것 같아. 교합이요? 이것도 새로 만들어낸 말이에요. 정권 교합. 네. 교자는 사귈교. 네. 교체할 교자가 아니라 아, 사귈교, 합할 합. 그래서 정권 교합 아닌가. 그 오늘 또 그 국회 본회의 임시회의였나요? 네. 예. 그래서 특검법이요. 죄송합니다. 특검 연장법을 네. 처리하려고 했으나 무산됐잖아요. 무산됐죠. 네. 예, 그리고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는데 네. 뭐 안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 정세균 의장님이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특검법 제가 설명할게요. 박영수 특검법을
30일간 연장하자는 것을 황교안 총리가 거절했죠. 예. 그러면 그 박영수 특검법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2월 28일까지 통과시켰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을 연장시키는 거였는데 지금 끝났어요. 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아니라 새로운 특검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박영수 특검이 그걸 이어서 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특검법을 연장하는 건 아니고 새로운 특검법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데 정세균 의장은 제가 뭐 통화도 해봤습니다만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정의와 의장처럼 말도 되지도 않는 국가 비상사태를 끌어들여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켰는데 자기는 그렇게 품이 없는 사람이지 않고 싶다. 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전국 현황 상황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리하지도 않고 그런데 무리를 해서 폭풍을 꼭 역풍이 불어올 수 있고 보수 재결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걸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심각한 건데 직권상정 어찌어찌해서 직권상정을 했어 통과시켰어. 근데 황교안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 그랬을 때는 또 이제 낙동강우리야 신세다.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그럼 다시 또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3분위가 그때는 통과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 못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아직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요. 안타까워하고 네. 또 분노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 무산된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리고 저는 특검을 연장을 하면 지금까지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밖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고 SK 롯데 뭐 이런 데도 쭉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병우 네. 시작도 못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검찰 특수본 특별수사본부에서 뭐 승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검찰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긴 하겠으나 근데 뭐 못 그렇죠. 믿었지 못하죠. 또 우병우가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꼴을 저희가 볼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우병우 라인이 또 작동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돼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해야 돼. 우병우한테 그런 외압 받았어 안 받았어? 예를 들면 뭐 광주 지검에 전화해서 뭐 해경 뭐 수사 예. 뭐 외압 넣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검사들도 불려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 서로 난감하네요. 그렇지. 옆방 검사가 와서 정청래 검사한테 와서 막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그래서, 참 특검이 연장됐으면 참 좋겠는데, 뭐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해피 이미지님, 정청래 화살촉 5개 선물. 네. 네, 4개보다는 굉장히 많지만, 10개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질문. 네. 그다음 그러면 그 특검에 대한 네. 의원님의 평가,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검이 10여 차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특검 중에서는 가장 잘한 특검이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잘할 특검이 있었을까. 특검은 처음에 우려도 많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뭐, 이재용, 이런 분들을 구속시키는 혁혁한 공헌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공소유지를 해서 그들에게 실제로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또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박영수 특검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도 뭐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검사. 예. 전현직 검사들도 있고, 그렇게 판사 출신도 있는데, 그렇게 언제 우리가 전현직 판검사들, 현직 검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추앙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예. 박영수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 우리 이규철 네. 특검보, 네. 대변인. 완전 스타 등극이야. 네. 그리고 무슨 코트왕? 코트를 이렇게 뭐 잘 입었어요? 네. 옷을 굉장히 잘 입는다고. 그분이 왜 코트왕인지 알아? 아니요. 그분이 판사 출신이야. 아. 고법 네. 부장판사. 법정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코트잖아. 아, 네. 영어 선생 한다며, 영어 선생. 네. 접으려고요? 쏘아님, 네. 100개. 예. 쏘야님,
아, 저분은 쏘야님 닉네임처럼 야 네, 쏘야. 많이 쏘야 돼. 쏘야. 예, 많이 쏘시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삼성 이재용의 구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삼성 창립 79년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총수 구속입니다. 이병철, 이건희 구속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 피해나갔고, 그리고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 아니면 떡값을 네. 통해서 지금까지 다 피해나갔었는데 이재용은 첫 구속이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삼성은 조국적 인류 기업 뭐 이렇게 하는데 삼성이 국내 GDP 제조업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높아요. 그리고 300조 매출량. 네. 국가 예산이 400조죠, 우리가. 네. 거기에 맞먹는 300조 매출량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재용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삼성 직원들, 주주들, 이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데 삼성 이재용이 구속됨으로써 삼성 안에서의 민주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전문 학술 용어로 공장 안 민주주의라고 해요. 공장 밖 민주주의는 많이 됐어요. 그게 정치 민주화거든.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제 비슷해요. 지금은 국회의원들을 보고서 누가 뭐 90도로 인사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네. 국회의원 보면 우습게 알고 막 이러잖아. 그게 민주화가 돼서 그래요. 3, 40년 전에는 어디 언감생신 국회의원한테 그럴 수 있었어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에 가잖아. 그러면 경찰서장이 막 나오고 의전 나오고. 강릉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강릉은 공성도 의원이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강릉 지방 검찰청이 있어요. 네. 가다가 검사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공성도 의원이 가면 차에서 내려서 인사해요. 아, 그래? 예, 그 목격자가 있어요. 그 되게 유명해요. 강릉은 아직 정치 민주화가 좀 덜 됐네. 예, 아직 멀어요.